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저녁 6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카르타 시간으로는 4시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젯밤 대한항공을 타고요.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경부선 고속도로를 따라서 경상북도 상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길가에 보니까요, 벌써 개나리가 폈고요. 어떤 데는 보면은 복숭아, 과수원의 꽃이 만발했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목련꽃도 폈습니다. 자세히 땅 쪽을 내려다보면요, 민들레도 그 노란 꽃을 피워대고 있고요. 개울가에 버드나무도 녹색 옷을 입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상주 포도원에 도착하니까 지난 가을에 심은 마늘과 쪽파가 아주 많이 자랐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요. 아직 감나무와 포도나무는 눈망울만 크게 부풀리고 언제 그걸 터뜨릴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비행기에서 느낀 제 생각과 그런 칼과 아시아나의 차이가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네이버 밴드 실버타운에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항공사 승무원들이 입는 옷을 보니까요, 그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서비스하는 모습도 보니까, 이런 모습이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카르타에서 상주까지의 여정과 서울의 봄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아침 컴파스 신문 일면 톱을 장식한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톱 기사는 어제 프란시스쿠스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하고요. 부활절 저녁 육군 제7대대,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보고르 쪽으로 가다 보면 찔릉시로 가게 되는데요. 그 찔릉시 거기에 있는 탄약고에서 큰 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도요, 콤파스 토픽 2개 하고 오피년에 나와 있는 프렌잡이라고 하는 독일 유학 겸 아르바이트 사건, 또 석탄 발전소에서 날리는 분진이 붉은 마늘을 재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사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87세를 맞고 있는 로만 캐톨릭의 프란시스쿠스 교황이요, 2024년 올해 부활절 특별 메시지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전 세계 인류에게 기도와 미사를 통해서 북과 하띠, 아라이 프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해보면요, 마음을 열고 전쟁을 끝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 방송 매체들은 기독교를 대신해서 교황의 메시지만 전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부활절 소식은 천주교 소식, 그러니까 자카르타에 있는 카테드랄 천주교 성당만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에는 개신교가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기독교, 즉 다시 말해서 개신교와 천주교도들은 부활절 예배로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축하하는 하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제 저녁 6시 30분에요, 보고르와 버카시 접경에 있는 07 육군부대 대대에서요, 거기서 관리하는 제6 탄약고에 큰 불이 났다고 하는 유튜브 기록물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육군 군부대 지휘관들과 신문 방송 기자들은 불이 났게 북카푸아사 버르사마를 내던지고요,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서 소방차를 부르고 탄약고 주변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난리 법석을 폈습니다. 하지만 소방차든 사람이든 또 혹은 그쪽의 주민이든 탄약고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지만은 화재 원인을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거를 진압을 해야 될지 무력하기 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불은 좀처럼 꺼지지도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나고 중간중간에 탄약인지 폭발물인지 폭약이 터지는지 그저 굉음과 함께 큰 불빛이 그 탄약고 주변을 환하게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군부의 발표를 보면요, 참 간단합니다. 거기 있던 탄약은 대부분 10년이 넘은 것이라 원래 폐기 처분했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재 원인이 이 탄약에 있었다는 것은 은근히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된 탄약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밸류에이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임 육군 참모총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탄약고도 재평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하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군부대의 탄약 관리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봐도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이렇게 폭발됐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외신인데요. 외신에서 크게 아주 작게 전했던 그 독일 유학생 노동 문제가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처음에는 잠비 대학교 학생들만 전해지는 것 같더니만은 이제는 전국 33개 대학이 다 독일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아예 지금 독일 대학생 인턴십을 빙자한 인신매매 사건이라고 더 확대해서 보도하는 신문도 있습니다만, 콤파스도 역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십 개의 대학들이 빼때 SHB라고 하는 어떤 유학생 그런 회사를 통해서 대학생들을 독일로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 측은요,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름도 있는데요. 머르데카 커리큘럼에 입각해서 만든 대학의 하나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 국가가 머르데카 커리큘럼에 맞추라 그래서 그렇게 맞춰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커리큘럼의 하나라고 이 사람들은 강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즉 교육부 산하의 기관은요, 관련 업무 협약까지 맺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또 우리는 맺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독일 유학생 송출 기업은요, 프렌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오스트레일리아의 워킹 홀리데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턴십을 마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대학에 돌아와서 모두 20학점으로 환산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선전을 했으니까 전국에 있는 33개 대학에 무려 1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이 프렌잡으로 몰려든 것이죠. 하여간 학생들은 출국 전에 여권도 만들고 교통비도 내야 하니까 한 학생당 각각 600만 루피아 이상씩 내는 등 한 학생이 총 3천에서 5천만 루피아 정도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유학을 간 거니까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매달 급여를 받게 되면은 거기서 일정 금액을 여기서 빌려간, 그러니까 미리 쓴 돈을 갖다 갚아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뭐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유학생을 모집하고요, 과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비자를 이렇게 바꿔줄 테니까 노동도 해라,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유학생 모집 회사가 학생들을 뭐 깜짝까지 속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학생들과 그 유학 알선 회사 그리고 교육부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좀 더 이 문제는 좀 기다려봐야만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사를 또 한국에 전하는 매체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중소기업 및 농업 부분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인턴십이라든지 혹은 계절 노동자 제도까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특성에서 찾아보고 싶은데요. 유학을 가려면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공짜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학비라든지 체류비를 대야만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자기가 가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위도 받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준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처음 계약과 아주 다르다는 주장을 쉽게 펼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계약에 서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아예 서명을 하지 말거나 출국을 하지 말았어야 했죠. 근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독일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고 너무 일이 힘듭니다. 우리는 공부하러 왔지 뭐 노동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때를 쓰고요, 이렇게 덤비니까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공짜로 가서 살고요, 또 케이팝도 가서 즐기고 공부도 공짜로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다 대비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KF-21 전투기 공동생산 MOU에다가 이미 사인을 해 놓고서 이거 뭐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돈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투기 기술도 빼가고 싶고 유학도 가서 어떻게든 기술과 학문을 배우고도 싶은데 이거를 그냥 해서 내가 다 뺏긴다라고만, 돈 낸 게 아깝다라고만 생각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학위를 따서 돌아오면은 나라를 위해서 뭘 큰일을 할까,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독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문제는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범죄 인도 협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부터는요, 인도네시아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카페가라든지 경찰 혹은 검찰이 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싱가포르로 도망가면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신화는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인도네시아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도 문제지만은 군수나 주지사, 심지어 마을 이장 선거까지 아주 혼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군수 임기를 마치고 나면요, 부인이 또 이 군수를 이어받고요. 부인이 끝나면 뭐 아들과 딸이 이어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게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친족 선거 문제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요, 앞장서서 뭐 자기 아들, 딸, 며느리까지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뢰번에를 가보면은 그 빨간 마늘을 많이 재배합니다. 대단히 면적에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그 현대죠. 현대가 지금 발전소가 있는데 그 현대에서 뿜어내는 그 석탄 발전소의 분진, 그 분진이 동네로 날리면서 그 소금 염전을 망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강에 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강에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석탄 분진이 마늘밭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마늘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 주민들이 그 석탄 발전소에 와서 데모하고 그러지 마라. 이런 것을 어떻게 신문에 내는지 저는 아주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은 봄은 오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제가 옷도 바꿔 입었습니다. 특히 실내는 너무 춥습니다. 아마 곧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